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그 민주당은 사실은 특감에는 관심이 없어요. 특별감찰관은 오히려 이제 특검이 필요하고 그 특검은 최상병 특검도 아니고 김건희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일인 15일 전인 14일 날 이제 세 번째 표결을 하겠다. 그래서 본회의 상정 날짜까지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내 이제 분열을 틈타서 이제 나가고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그 최상병 특검은 또 국정조사로 방향을 틀었죠. 어찌 보면 지금 민주당은 이 상황을 좀 즐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상황을 예. 즐기고 있는 것도 맞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즐길 입장은 아닐 거예요. 본인의 판결 선고가 11월에 2건이나 잡혀져 있고, 그러니까 15일에 가고 25일을 둘 다 피해가서 자기가 이제 비선거권 박탈을 면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본인도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봐요. 근데 특별감찰관과 관련한 이슈는 그 연동돼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슈가 훨씬 더 사이즈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북한인권재단을 이사 임원 추천을 하기 위해서 출범시키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양보한다. 뭐 양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대선 공약이었으니까. 하지만 더 양보안을 마련해서라도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는 게 그게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뭐 아까 그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북한인권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생각을 하니까 북한인권재단을 소홀히 하고 이사 추천도 안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그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북한인권법이 통과가 된 거고 거기에 따른 출범을 사문화시키고 미루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북한인권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어떤 기구의 출범은 아니고 그 국민의힘에서는 말했지만 당 정체성 문제하고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토론을 해 나가면 나갈수록 그게 그 한동훈 대표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토론이 될 거라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뭐 이것저것 막 그 특검이든 뭐 탄핵이든 또 그 이창수 지검장 탄핵한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11월에는 넣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넣는 과정에서는 결국 그 일단락을 전개하는 거는 판결 선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네. 특별감찰관이 윤 대통령의 이제 대선 공약이었고, 예. 또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은 이게 김건희 여사 특검 물타기용이다 이런 반응도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특별감찰관을 대통령이 받아버리게 되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뭐 부분적인 거긴 하지만 자정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려야 될 것이 특별감찰관은 김건희 여사든 김건희 여사가 아니든 원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없었던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정부 중간에 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물러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윤석열 정부에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북한인권재단과는 별개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 별개로 처리돼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걸 다 뒤엉켜서 하느냐 하면 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 거죠. 당리당략인 거죠. 그러니까 다 별개로 생각하고 다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 찬성하면 되는 거죠. 북한 인권이 무너져도 아까 하은기 전 부대변인 이야기하잖아요. 북한 병사들 죽으라고 러시아에 지금 3,000명 보내고 12월까지 10,000명 보냈는데 이게 인권이 있는 나라입니까 없는 나라입니까? 당연히 북한 인권 챙겨야죠. 근데 여기서 저는 핵심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만약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이 제안한 특검법 더 확대됐죠. 내용이 김건희 특검법이 지금 보수를 한 35%로 따진다면 한 15% 정도는 한동훈 지지에서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지지는 전체 100으로 생각하고 보수 35로 생각할 때 한 20% 정도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가 될 겁니다. 대선은 꿈도 못 꾸겠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그럼 주도하는 특검법을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제 보수에서 쭉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면 한 10에서 15% 지지를 받는 보수 지도자가 될 겁니다. 대선은 꿈도 못 꾸겠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당합니다. 저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끝까지 마지막 단계까지는 할 수 있는 방법을 특검법을 최종 단계로 생각한다면 그래도 내년 9월까지는 대선에 나간다면 임기를 할 수 있으니까 온갖 방법을 이 방법이 무슨 방법인지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윤 대통령이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도 만났고, 그래서 뭐 오세훈 시장하고
일종의 뭐 연합군을 형성해서 한동훈 고사작전, 제거작전 이거 돌입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시기가 이제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이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표결에 붙이지 않겠습니까? 요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도 운명이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곧바로 뭐 사퇴 이렇게까지는 안 가겠죠. 사퇴를 추진하더라도 이제 절차가 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뭐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려면 여러 가지 이제 명분도 필요한 거고 이제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 당장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마음속에 그 국민의힘 대표는 추경호 원내대표다. 그거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관점에서 보자면 윤 대통령은 지금 일이 잘 풀려가지고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한 리스크가 거의 해소될 상황인데 한동훈이 왜 저렇게 끝까지 저렇게 발목을 잡나 이 생각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뭐 법률 가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잖아요.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에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발언을 보더라도 지금 수사 뭐 잘 진행되고 있는데 별로 혐의 뭐 나온 것도 없고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문제 없는데 왜 자꾸 그렇게 문제를 삼느냐라고 지금 계속 이제 얘기를 해왔는데 자 보세요. 법률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하나씩 다 해결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품백 문제 결국 불기소. 그다음 뭐 도이치모터스 추가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지만 어찌 됐건 그것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고 그럼 법률적으로 끝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여러 가지 뭐 김 여사와 관련한 리스크가 하나씩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뭐 그냥 적당한 시점에 부속실 그냥 설치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활동 재개해도 뭐 별 문제 없겠는데 아마 이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분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다만 한동훈이 걸림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국민 여론 측면에서 좀 다른 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를 한번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특별감찰관은 그 현직에 있을 때 일어나는 비위 사실을 감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이제 대표적인 게 도이치 사건 현직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까? 결혼도 하기 전에 지금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그 명품백 사건, 명품백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처벌 법조가 없어가지고 원래 각하돼야 될 거를 뭐 이래저래 긴 과정을 거쳐가지고 무혐의 처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는다고 필요하다라는 게 특별감찰관도 아니에요. 이게 법률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이거라도 해보자 저거라고 또 해보자 이런 거를 던지는데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뭐 그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 그게 부당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예, 하기 대변인. 그리고 댓글에 그래도 민심은 상관없다는 건가요? 또 이런 글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북한 인권 뭐 재단 같은 경우에도 이름이 좋잖아요. 이름이 좋은데 그래서 이게 북한 인권 챙기는 기관이 아니에요.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설립이 된 건데 외교 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당 정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제 정세나 뭐 대외적 상황 그런 걸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랑 문재인 정부 때랑 지금이랑 북한의 상황이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설치해서 이사 뭐 선임하면은 북한 인권이 나아지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일단 그거 지적하고 싶고 말씀 잘해주셨는데 특별감찰관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방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자료 조사, 자료 요구하고 거기서 뭔가 이상한 게 감지되면 검찰에 다시 넘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검찰에서 불기소를 처분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특별감찰관이 없었던 이유는 공수처랑 기능이 겹치기 때문에 없었던 건데 설치된 사정기관이 제대로 하면 이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자,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표 대결을 가면 특감 찬성이 이길 것 같다. 단 무기명 투표라면 중립지대 눈치 볼 테니. 그런데 특감 반대가 월등하게 많이 나오면 한동훈은 아웃.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